이성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름다운 시를 한 편 감상하셔야 돼. 이 시가 모든 게 들어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게 들어있어. 그 시가 어떤 시인지 감상해 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고 누군가가 내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한 육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육체 속에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꿈과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린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많은 사람의 손님이 되고 많은 사람이 나의 손님이 되는 것, 이게 하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허투루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손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방문객이 손님이거든요. 우리는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고 손님은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는 손님이에요. 그렇죠? 이 손님을 아무렇게 대접해서 되겠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스폰서는 나의 손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면서 손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상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호 존중해야 되고 그 손님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써먹어도 될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은 세상 만물입니다. 그건 우리가 수단으로 써도 돼요. 그러나 인간이 수단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난주 킨텍스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이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정수 임페리얼이 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물어봐도, 로얄들에게 다 물어봐도 똑같은 소리를 해.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로얄이 돼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심리학적으로 그 맞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9년 만에 10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9년을 버티면은 매년 1억씩 저축한 셈이 돼. 그렇잖아요. 얼렁뚱땅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없어요.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 프리덤이라는 게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천만에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석세스 때 언급을 했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균형 잡힌 영양만 공급해주면 된다. 이렇게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런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은 부모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네 스피츠, 이게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는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예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굉장히 깨끗한 환경, 각자마다 소독된 침대,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 주었다 이거야.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잡혀 들어간 엄마들, 아이를 보호하는 곳인데 교도소 방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교도소 방은 좁아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씨름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 영양도 형편없고 교도소 밥이니까. 그런데 레네 스피츠 박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위생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아이들이 88명 중에 4개월 만에 23명이 죽은 거예요. 도대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돼지우리 같은 이놈들은 하나도 안 죽어. 전부 건강해. 씩씩해. 그냥 맨날 씩씩 불면서 씨름하고 난리야. 싸우고. 그때까지의 이론은, 심리학 이론, 육아 이론은 깨끗한 환경과 영양만 공급해주면 아이들은 튼튼하게 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갭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닌 갭이?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학자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은 터치가 필요하다. 터치가 없으면 죽어간다 하는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터치가 없으면 죽어간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벌써 13세기에 이런 시가 나왔어요. 이게 루미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 신비주의 시인인데 지금 시 중에 루미 시가 대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시가 쓰고 있어요. 이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런 사랑의 표현은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접촉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쁨과 멀어져 있다. 자꾸 날마다 나와서, 주마다 이 시스템에 나와서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형제라인이 접촉하라는 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전부 자기 밑에 있거든. 접촉 안 하면요 완전히 이기적 인간으로 전부 변합니다. 자, 다음. 자, 움직임 가지고 했어요. 왜? 앞에 인형은 안 움직였거든요. 요건 가만히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인형, 요것은 흔들리는 인형인데 넣어줬더니 몽땅 흔들리는 인형에 다 붙어. 움직이지 않은 인형에는 가질 않아. 가질 않아. 30분마다 흔들리게 했더니 그쪽에 다 붙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요 헝겊 인형, 움직이지 않는 헝겊 인형으로 기른 원숭이는 죽지는 않은데 모두 이상해. 혼자 물어 뜯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성을 만나도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이 학자는 생각한 거야. 도대체 흔들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째서 원숭이들이 전부 흔들리는 인형한테로 다 따라붙는가? 왜 흔들리지 않은 원숭이에게서 인형에서 큰 원숭이는 자폐, 자기를 물어뜯거나 괜히 고함을 지르거나 안 그러면 자폐 증상을 보이거나 왜 저럴까?
학자들이 하는 생각은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뇌에 이상이 생겼구나. 뇌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겼구나. 그러면 흔들림과 뇌 발달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자, 요겁니다. 이때 아이는 절대로 타치해주고 흔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흔들림이 원숭이의 뇌를 키운다는 거예요. 아기의 뇌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안겨 돌아다니고 움직여질 때마다 아기의 미숙한 민감한 신경계는 균형을 잡아야 돼. 이 엄마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몰라. 그러니까 쫙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뇌가 무럭무럭 큰다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잡아가면서. 자,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도대체 이 엄마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아기한테 알려주질 않아. 알려주질 않으니까 아기는 이 엄마가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한답니다. 예측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등에서 안 떨어질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한답니다. 균형을 잡아, 균형을. 그러니까 예측과 적응, 이걸 계속하면서 뇌가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커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아이는 움직여야 돼, 흔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들이 본능적으로 흔들리는 인형에 죄다 갖다 붙는 거예요. 왜? 이게 흔들려야 이게 지금 큰단 말이야. 이게 커. 그래서 아까 움직이지 않는 인형에 컸던 새끼 원숭이들이 전부 이상해서 움직이는 원숭이에 집어넣었어. 몇 개월 그렇게 했더니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버려.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버려. 그러니까 신규 파트너 들어오면 계속 데리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에요. 데리고 돌아다니. 그래야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뇌가 커요. 자, 이러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 왜 격리돼서 자라는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학자들이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행동을 해. 그리고 왜 자기 팔을 물어뜯는가? 그게 외부에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극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 물어뜯는 거고, 괜히 고함을 지르는 거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누가 외부에서 나를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얼굴을 보고 얘기해주고 그게 없으니까 스스로 혼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헛소리를 하고 괜히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팔을 물어뜯고,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원숭이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알아냈죠. 사랑의 본질은 흔들림이다, 접촉이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얼러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잘 때 노래를 불러주고 엎어지면 일으켜주고, 요 많은 것들이 사랑이란 걸 주는 거지 젖 먹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젖 먹여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면은 우유병을 가지고 우유를 먹여주는 간호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어떤 요인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화된 인지이론, Embodied Cognition Theory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걸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몸으로도 생각한다. 그런데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리고 강하다야. 예를 들면 이정,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는 것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훨씬 수가 안 헷갈려.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생각한다. 손도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고 대학까지 안 타다가도 대학 때 타면 타. 그렇죠? 근데 내 몸의 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0일이면 다 없어 갈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타. 뭐예요? 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생각해서 자전거 못 타요? 그래서 이 센세이션, 다시 말해 인간의 촉감, 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광범위하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요즘 이 심리학이나 경제학 연구는요,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하고 연결됩니다. 뇌에서 도대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 심리학, 경제학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협상을 할 때, 리크루팅을 할 때 학자들이 권장합니다. 반드시 따뜻한 커피를 마셔라. 찬 커피를 마시면 거의 100% 거절한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자기는 모르는데 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따뜻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따뜻한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몸도 생각한다. 몸도 생각한다. 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로 호감이 가는 거예요. 호감이. 서로 호감. 자기도 몰라.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계속 나와라, 강의를 들으라. 이 강의가 무척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스킨 투 스킨. 요것만 터치가 아니고 눈으로 터치하고,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귀로 터치하고, 같은 쓴 커피를 마시면서 입으로 터치하고,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면 결국 뭐예요?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터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욕심만 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박정수 임페리알도 임페리알이 됐는데 이제 그분 수당은 더 올라가질 않아. 올라가질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자기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해리 할로우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기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터치가 필요하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얼러서 달래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눈 맞추고 쓸데없는 말 해주고, 근데 그 아기에게 쓸데있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다음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승부할 생각을 마라. 그리고 어제는 어제일 뿐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있죠?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분인데 지금 계열사가 570개입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그러면서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 근데 이분이 써놓은, 이분이 60년간 CEO를 하고 경험을 써놓은 책이에요. 이 제목이에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지금 리더들은 절감을 할 거예요. 이분은 사람 다루는데 천재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10명 중에 2명만 당신 생각을 따를 것이다.
10명 중에 두 놈은, 그 사람은 두 놈이란 말 안 해. 두 사람은 반드시 동으로 가라가면 반드시 서로 간다. 그 놈은 절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10명 중에 6놈은 눈치를 봐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다.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놨어요. 그 정도만. 두 놈은 반드시 동으로 가려면 서로 간다. 그 놈은. 근데 자기가 60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언제나 그렇더라. 이게 두 놈은 꼭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그래, 결론입니다. 자, 근본주의, 위본주의를 버리고 뭘로 가라고요? 인본주의. 사람을 키우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돈을 쫓고 직급을 쫓으면은요, 사람이 도망가고 없어. 사람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면은 인본주의로 가면은 근본주의와 위본주의는 저절로 된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마크 샌번이 얘기한 것처럼 일보다 누구를 배려하라? 사람을 배려하라. 사람이 전부예요. 자, 돈과 직급을 쫓지 마시고 사람을 배려해서 파트너를 키우면 모두 3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